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국제공항에 나와 있고요. 제주도가 저번 주까지 장마여서 막 덥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더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여름 휴가를 떠나야 될 것 같은 날씨라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 여름 휴가 여행 코스 동쪽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는 특별하게 렌트카를 빌려봤어요. 제가 평소에 타던 차 말고 좀 다른 특별한 차를 좀 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일단 공항에 와서 렌트카를 수령을 하러 가겠습니다. 렌트카를 빌리셨으면은 여기 공항 5번 게이트로 나오시면은 렌터카 하우스라고 해서 렌트카 회사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셔틀버스 정류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번 게이트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요즘 렌트카 대여하는 것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우리 비행기를 모바일 체크인 하듯이 렌트카도 모바일로 체크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릴 차를 미리 체크인을 해놨고, 그러면 이 렌트카 하우스에서 어디서 몇 시에 버스를 타야 되는지 이게 오거든요. 제가 예약한 렌트카는 제주로 렌트카인데 여기 8구역 3번 승차장에서 셔틀을 타면 된대요. 근데 제가 마침 딱 앞에 잘 왔구만. 제주로 렌트카 셔틀버스를 타고 렌트카를 수령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약한 제주로 렌트카는 제주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렌트카 회사이고요. 셔틀버스를 타고 금방 회사에 도착하면 깔끔하게 새로 지은 제주로 렌트카 신사업 건물이 나오고요. 이 렌트카 회사의 특징은 바로 30초 만에 끝나는 차량 인수입니다. 사전에 면허증 정보를 등록을 해놓으니 키오스크를 통해 예약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차량 배차 끝! 직원분이랑 만날 일도 없었고요. 회사 내부에는 제주 기념품들도 많이 판매 중이라 마지막에 차량 반납하고 공항 가기 전에 여기서 기념품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로 렌트카 예약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제주로 렌트카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선 회원가입부터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면 비회원 요금보다 5% 할인이 되고요. 렌트카 대여와 반납 시간을 입력한 뒤 검색을 하시면 가성비 좋은 경차부터 대가족이 타기 좋은 승합차, 요즘 인기가 많은 전기차, 그리고 멋진 슈퍼카까지 다양한 차종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렌트카를 빌릴 때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되실 텐데요. 제주로 렌트카에서는 슈퍼자차 보험이 있어서 면책금 없이 보상 한도도 무제한 제공되고요. 혹시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슈퍼자차 보험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에디와 제주로 렌트카가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차량 예약 시 보험을 선택한 후 할인 코드를 넣는 칸에 제주에디를 입력해보세요. 바로 차량 대여료에서 5% 추가 할인이 됩니다. 회원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 코드 이용하셔서 꼭 할인받아 렌트카 대여하시고요. 렌트카를 운행하기 전에 차량에 흠집난 곳은 없는지,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촬영한 뒤에 여행을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제주로 렌트카에서 빌린 차는 26년형 스포티지입니다. 사실 진짜 제가 빌리려고 했던 차는 오늘 이미 다른 분이 쓰고 있어가지고 내일 제가 빌리기로 해서 내일 차를 반납하고 새로운 차로 또 바꿀 거예요. 그 차가 뭔지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동쪽 여행 코스 제주 시내권부터 해서 동쪽 성산까지 쭉 갈 건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공항 근처 이 시내 주변에 여행할 곳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그럼 먼저 한라산도 식후경 여행 전에 점심부터 먹어볼까요? 처음으로 방문할 곳은 본계에 위치한 공준의 국수입니다. 공준의 국수는 강래호 셰프님이 강력 추천하는 곳으로 유명한 고기국수 맛집인데요. 국수 메뉴로는 멸치국수, 고기국수, 비빔국수, 멸고국수, 콩국수, 열무국수가 있고 밥 메뉴로는 순대 내장국밥과 몸국이 있습니다. 사이드로 돈베고기를 비롯해 내장 버무리가 있는 게 특이했고요. 기본 찬으로도 순대 간이 나옵니다. 사이드로 주문한 물만두가 먼저 나왔는데 물만두 위에 김가루와 참깨가 올라가서 만두가 엄청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물만두의 뻔한 맛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국수로는 멸치국수와 고기국수를 주문했고요. 공준의 국수의 국수는 중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멸치국수에서도 소면이 아닌 중면으로 제공됩니다. 멸치 육수가 굉장히 진하고 맛있었고요. 고기국수의 육수는 보통의 고기국수보다는 조금 더 맑았습니다. 사골향이 은은하게 느껴졌고요. 위에 올라간 고기 고명이 정말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국물이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저는 고춧가루 조금 넣어 먹는 게 더 취향에 맞았고요. 모두가 무난하게 좋아할 맛이고 가격도 고기국수 8,500원으로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서 후보로 없는 점심 식사 맛집으로 딱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여름에 방문해도 좋은 숲길 절물 자연 휴양림으로 왔습니다. 제주도에 예쁜 오름들이 많지만 여름에 가면 땡볕에 노출되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늘이 많고 해발고도가 높아 시원한 숲길을 추천드리는데 그중 가장 제주 시내와 가까운 숲이 절물 자연 휴양림입니다. 삼나무 숲길이 길게 늘어서 있고 중간중간 쉴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초여름에 오시면 이렇게 수국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도 잘 깔려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요. 휴양림이 굉장히 넓어서 다양한 코스로 산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절물오름 정상에 다녀오는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절물오름은 절 옆에 물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휴양림 내부에 절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오름 정상까지는 20분 정도 올라가면 도착하는데 가는 길에 노루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름이라서 꽤 덥긴 했지만 정상에 도착하니 울창한 여름숲 뷰가 펼쳐지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도 가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오전 일찍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름을 다녀오느라 목이 많이 말라서 카페를 한 곳 다녀왔는데요. 탑동광장에 위치한 카페 구보먼트입니다. 탑동광장은 제주도 러닝의 베이스 캠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러너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고 러닝을 하고 오신 분들께 10% 할인도 하는 카페입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는 방파제 오션뷰도 참 예쁘고요. 이 카페에서는 시그니처로 러너스 라떼가 있는데 에스프레소에 오트밀크와 꿀이 들어간 조합으로 미국에서는 허니 오트밀 라떼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메뉴라고 해요. 음료를 마시면 에너지가 확실히 채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라지 에그 타르트가 시그니처 디저트인데 보통 에그 타르트의 2배가 넘는 대용량인데요. 크림 브릴레처럼 직전에 토치로 살짝 구워져서 나오는데 크기가 큰 만큼 바삭함과 달달함이 크게 느껴져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러닝을 좋아하는 분들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보먼트 카페도 꼭 들려보세요. 다음은 제가 자주 뛰는 러닝 코스를 따라 용년 계곡으로 향했는데요. 여기는 제주시를 남북으로 흐르는 한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져 오묘한 빛을 내는 계곡인데요. 서귀포의 세속각과 비슷한 풍경이죠.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뱃놀이를 하며 여름밤에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 풍경을 보면 왜 여기서 뱃놀이를 즐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용년계곡 위로는 꽤나 아찔한 흔들다리가 있고요. 이 다리를 기준으로 동안두기, 서안두기로 나뉘는데 이 지역에 맛있는 횟집이나 일식집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서 회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 지역 식당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주시내 호텔에 체크인을 해볼까요? 제주시내 호텔은 서쪽은 연동 쪽에 동쪽은 탑동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서쪽 연동은 중국인들도 너무 많고 제주스러운 분위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탑동광장 일대의 호텔들을 추천드리는데 이 중에 10만원 전후의 가격대로 꽤나 퀄리티가 좋은 호텔로 오리엔탈, 오션스위츠, 리젠트 마린, 휘슬락 호텔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휘슬락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비수기에는 7, 8만원에도 숙박이 가능한데 성수기라 12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고요. 호텔룸은 특이한 점은 없는 딱 4성급 호텔의 모습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4성급이지만 2층에 수영장이 운영 중인 건데요. 엄청 넓은 수영장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여름 휴가 와서 물놀이 즐기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특히 일몰 시간에는 꽤나 예쁜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일몰 시간에 수영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요. 여름의 제주는 역시 노상의 맛을 빼놓을 수 없죠. 제주 노상의 상징인 탑동광장에서는 버스킹이 매일 펼쳐지고 그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분위기도 만끽하고 일몰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우선 탑동광장 10분 거리에 동문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야시장이 같이 운영되는데 야시장 분위기와 어울리는 불향 가득 입은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고요. 포장해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해산물과 회를 포장해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야시장에서 음식을 픽업한 뒤에 탑동광장의 구보먼트 카페 옆에 위치한 한라 닭강정도 들렀습니다. 여기는 방문한 친구들이 다들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닭강정 가게인데요. 닭강정 메뉴로 눈꽃 닭강정, 유채꿀 마농 닭강정, 땡초 닭강정, 명란마요 닭강정이 있는데 저는 눈꽃 마농 반반으로 주문해봤습니다. 아쉽게도 반마리 주문은 불가하고 한 마리로만 주문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양이 좀 많기는 한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닭강정이 너무너무 맛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채꿀 마농 닭강정이 엄청 바삭하면서도 마농 소스가 닭강정에 잘 배어서 진짜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맛들도 다 맛보고 싶어졌고요. 버스킹 보면서 닭강정에 맥주 한 캔 즐기고 있는데 일몰이 정말 예쁘게 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의 낭만이구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탑동광장 정말 사랑스러운 공간이고요. 대신 노상을 하면 쓰레기 문제가 항상 거론되는데요. 이 낭만의 노상이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노상을 즐기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꼭꼭 잘 챙겨서 돌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스포티지 렌트카를 반납하러 다시 제주로 렌트카에 왔는데요. 반납 과정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직원분이 빠르게 체크를 해주시는데 반납까지 1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타고 싶었던 차를 다시 빌렸습니다. 역시 빌리는 과정은 30초도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진짜 타고 싶었던 차는 바로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제주로 렌트카에서 타고 싶었던 차가 이 포르쉐입니다. 이 포르쉐는 너무 비싸니까 애초에 드림카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렌트카로 예약하면은 1박 2일 정도 포르쉐 오픈카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포르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제주로 렌트카 예약하실 때 할인 코드에 제주에디 입력하면 5% 할인이 되는데 이렇게 비싼 차들은 5% 할인만 돼도 이게 굉장히 금액이 많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좋은 차 이번에 여행 와서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주에디 할인 코드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르쉐 오픈카 몰고 제주도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난생 첫 포르쉐 시승. 떨려요. 운전 처음 해보지. 그러니까 타보는 것도 처음이야. 원래 그 남자들의 허세샷 그거 있잖아. 약간 여기에. 시계랑 근데 시계가 이런 막 엄청 그런 시계여야 되잖아. 시계 넘나 애플워치. 평소보다 앉아놓은 척 해야 되는. 오픈카를 타고 달려간 오늘의 첫 번째 일정, 바로 저지면옥 구제주점입니다. 저지면옥은 서쪽 한경면 저지리에서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최근에 제주 시내에 직영점을 새로 오픈했더라고요. 전국에서 메밀 생산량 1위가 제주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만큼 제주에는 메밀면 맛집이 정말 많은데요. 저지면옥에서는 평양냉면 스타일의 순메밀 냉면과 고소함이 일품인 들기름 간장 골동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냉면은 너무 슴슴해서 막 선호하는 메뉴는 아닌데 이 냉면은 육수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육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분명 슴슴한데 계속 들이키게 되는 굉장히 중독적인 맛이었고요. 메밀 100%로 면을 만들기 때문에 면이 다소 거친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대신 반찬으로 나오는 무채나 오이를 같이 곁들이면 더 맛있어지고요. 하지만 저의 베스트 메뉴는 들기름 간장 골동면인데요. 골동이라는 단어가 잡다한 것이 뒤섞인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온갖 고소함을 만들어주는 반찬들이 가득한데 와 정말 고소함이 미쳤더라고요. 특히 한라산 표고버섯의 풍미와 특제 간장의 짭짤함의 조합이 엄청나고요. 너무 맛있어서 숟가락으로 남은 양념들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여름이라서 시원한 면 요리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육수의 육향이 굉장히 좋았어서 곰탕 메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동쪽 구자읍 송당리에 위치한 동화마을로 향했습니다. 동화마을이 오픈 초기에는 스타벅스와 관광마트 외에는 조금 휑한 느낌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대부분 가게들이 입점을 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우선 이곳은 여름 내내 다양한 수국을 맛볼 수 있는 수국 맛집이기도 합니다. 6월과 7월 초까지는 제주의 풍성한 수국을 볼 수 있고 7월 중순과 8월까지는 유럽 수국을 볼 수 있고요. 연못에는 연꽃도 가득 피고 제주의 전통 석상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인공폭포도 즐길 수 있고요. 동화마을 내부에는 이곳에서만 파는 한정 메뉴가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역시 한정 메뉴가 있는 파리바게트, 제주산 우유로 만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미스터 밀크, 그리고 마녀배달부 키키테마의 지브리 감성 카페 코리코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오픈 당시 엄청난 웨이팅을 불러일으켰던 카페로 진짜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예쁜데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너무 좋은 카페입니다. 바로 옆에 도토리 숲이라는 지브리 굿즈샵도 있어서 돈 많은 키덜트들 지갑 털리기 딱 좋고요. 또한 현재 스튜디오 지브리전도 열리고 있어서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으시다면 같이 들려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제 해가 좀 넘어가가지고 이 포르쉐 오픈카인데 차를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갈까?
와. 이제 갈 곳이 성산으로 이제 갈 건데 여기서부터 성산까지 가는 길이 금백저로라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주도에서 드라이브하기 굉장히 좋은 예쁜 길입니다. 포르쉐 오픈카 타고 금백저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아, 이 개방감이 너무 좋다. 와, 하늘 좋다, 하늘. 아, 끝냈다. 이게 드라이브지. 이게 드라이브. 이러고 바다길 가면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쁜데. 성산 일출봉 오랜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멋있냐? 성산일출봉.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제주의 동쪽 끝 성산에서 저희가 잡은 숙소는 헤일리 프렌스파 호텔입니다. 여기는 뷰 맛집 카페로 유명한 헤일리에서 운영하는 풀빌라 호텔인데요. 저희는 가장 저렴한 방인 듀플렉스 룸으로 20만원 초반대에 예약했는데 오션뷰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우도를 바라보는 숙소는 처음이라 제주살이 10년 차인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웠던 숙소였습니다. 어메니티로 베스솔트, 향수, 바디로션, 마스크팩까지 푸짐하게 챙겨주시고요. 복층형 숙소라서 침대는 2층에 있는데 침대에서 바라보는 오션뷰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2층 밖으로 나가면 자쿠지가 있는데요. 자쿠지에서 바라보는 뷰도 정말 환상적이죠. 일몰 시간에 자쿠지를 즐겼는데 성산일출봉이 있는 동쪽인 만큼 일몰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위치는 아니지만 일몰의 예쁜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비싼 1층 풀빌라를 이용하면 수영까지도 방에서 즐길 수 있고요. 또한 헤일리 카페의 수영장 역시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여름 휴가를 맞아서 성산일출봉을 보면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수마포구에서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풍랑 경보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나더니 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바다 상태가 아니라서 수영은 포기했고요. 여기는 다음에 물이 잔잔할 때 다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쿠지를 마치고 맛있는 안주에 하이볼을 한잔하러 안주 맛집 미도리 베란다에 갔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부추 잡채. 부추 잡채가 대체 뭐지? 하고 주문했는데 이렇게 잡채 위에 부추가 가득 올라간 요리였는데요. 잡채에 불향이 가득 입혀져서 굉장히 자극적이게 맛있었는데 잡채 당면의 흐물흐물함을 부추의 식감이 보완을 해줘서 이게 굉장히 조합이 좋더라고요. 술안주로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 메뉴로 해물볶음 우동도 주문했는데 잡채의 당면보다 우동면이라 식감도 더 탱글했고 역시나 불향이 한가득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이렇게 맛있게 기름진 안주에 시원한 하이볼을 땡기신다면 미도리 베란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5시 20분 일출봉 앞에 왔으니 일출은 보자면서 새벽에 기상했는데요. 와, 새벽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정말 환상적인 하늘이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드디어 붉은 일출을 만났습니다. 일몰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일출은 새벽에 일어나야 하다 보니 엄청 오랜만에 일출을 본 건데요. 오랜만에 여행자의 설렘이 샘솟는 풍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도 성산에 숙소를 잡으신다면 일출도 꼭 감상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출을 보고 다시 늦잠을 자서 체크아웃 11시 꽉 채워서 숙소를 즐겼고요. 아침 겸 점심으로 방문한 곳은 성산읍에 있는 전복 돌솥밥 맛집 한라전복입니다. 외관만 봐도 엄청 오래된 식당인 게 느껴지시죠? 그만큼 다소 투박한 인테리어와 밑반찬들이었지만 전복 돌솥밥의 퀄리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한라전복은 버터를 이렇게 따로 내어주는데 기호에 맞게 버터를 넣어서 고소한 풍미를 더할 수가 있고요. 전복내장 소스로 구수한 맛이 일품인 돌솥밥에 탱글탱글한 전복을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오면 서비스 고등어 반마리, 3명 이상이면 1마리가 제공되는데 고등어 구이도 짭짤하니 좋은 반찬이었고요. 하지만 전복 돌솥밥의 핵심은 바로 누룽지입니다. 그냥 솥밥 누룽지도 정말 맛있는데 전복 돌솥밥의 누룽지는 구수한 맛이 정말 극강이 되는데요. 더운 여름이지만 이 뜨거운 국물은 참을 수가 없네요. 다음은 우연히 발견한 발리 감성의 소품샵 아이야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눈에 띄어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발리에서 직접 제작해서 옷을 가져오시는데 딱 봐도 옷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발리의 옷들이 제주도 감성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성산읍의 유명한 빵집인데요. 저번에 보령제과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제1성심당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 엄청난 인기인데 제주에도 같은 이름의 성심당이 있다는 사실. 내부는 추억의 옛날 빵집 감성인데요. 빵을 시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잘라 놓으셔서 시식만으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빵집이지만 요즘 MZ들이 좋아할 만한 빵들도 많고 가격대도 프랜차이즈보다 저렴해서 보령제과와 함께 가성비도 좋고 맛있는 빵집으로 입소문이 아주 잘 나 있는 빵집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메뉴는 클로렐라 찹쌀 도넛이었고요. 여기서 빵과 커피를 사서 도착한 곳은 하도 해수욕장입니다. 이날 풍랑주의보라 바다에는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해수욕장에는 파도가 세지 않아서 물놀이 하기는 딱 좋았고요. 저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파도 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날씨 여파로 물놀이를 즐기진 못했지만 동쪽 해안도로는 물놀이하기 좋은 바다가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도 오픈카를 열고 동쪽 바다를 쫙 돌았는데요. 제주의 몰디브로 불리는 김영해수욕장, 저의 고향 같은 동네이자 많은 분들의 최애 해수욕장인 세화해수욕장,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서 너무나 핫한 행원해변 일명 코난비치, 그리고 제주 최고의 해수욕장인 함덕해수욕장까지 좋은 바다가 정말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행원해변이 아직 정식 해수욕장은 아닌데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조만간 샤워시설도 오픈한다고 하니 예전보다 물놀이하기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시원한 해안도로 드라이브 끝에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람벽의 흰당나귀 카페인데요. 이곳은 벌써 13년째 오션뷰 빙수 맛집으로 사랑받는 카페로 들어가자마자 코앞에서 시원한 오션뷰를 즐기면서 시그니처 말차 빙수를 맛볼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오래된 카페이다 보니 빙수 스타일도 조금 옛날 빙수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도 말차 아이스크림과 떡, 팥이 조화를 이루며 너무너무 맛있는 말차 빙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차 빙수 맛집도 많지만 계속 생각이 나서 주기적으로 찾게 되는 곳이네요. 그럼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물놀이를 시원하게 즐기셨으면 가장 당기는 음식은 바로 중식이죠. 조천읍에 위치한 중식 맛집 별짬뽕입니다. 여기는 가게 이름만 보면 짬뽕 맛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짬뽕도 맛있지만 이곳의 시그니처는 꽈리고추 쟁반짜장입니다. 이 조합의 메뉴를 여기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쟁반짜장은 보통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한데 여기는 1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평소에 먹던 쟁반짜장에 불향과 함께 꽈리고추의 매콤함이 은은하게 배어있는데 이게 진짜 입에 넣자마자 와 소리가 나오게 하는데요. 제가 먹어본 쟁반짜장 중 1등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짜장을 더 맛있게 느껴지게 하는 게 바로 짬뽕과 같이 먹는 건데요. 구기짬뽕이 유명하지만 저희는 삼선짬뽕으로 주문했는데 해물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짬뽕 국물의 얼큰함도 정말 맛있으니까요. 중식이 당길 때 꼭 한번 들려보세요. 이렇게 동쪽 여행을 마치고 이제 포르쉐 박스터를 반납하러 다시 제주로 렌트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하늘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마침 태풍이 근처에 지나가는 날이었는데 원래 태풍이 오기 전날에 제주도에는 환상적인 일몰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환상적인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퍼카라서 반납 과정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 했는데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검수가 끝나서 편하게 반납했습니다. 앞으로도 렌트카를 빌릴 일이 있으면 제주로 렌트카 이용할 예정이고요. 제주에디 5% 할인 코드도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동쪽 여름휴가 여행 코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서쪽, 남쪽 여행 코스도 새롭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